오늘은 세계를 구하는 건 소녀들의 숙명이라고 말하는 소설가를 모셨습니다. 마법소녀 은퇴합니다를 쓴 박서련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서련 소설가. 2015년 실천문학 주인공이래. 2015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 소설로 최공녀 강주룡, 마르타의 일, 더 셜리 클럽을 썼고 소설집으로 호르몬이 그랬어,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짧은 소설로 코믹 헤븐에 어서오세요를 썼고 에세이로 오늘은 예쁜 걸 먹어야겠어요 등이 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법소녀 은퇴합니다가 4월에 나왔고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요즘 뭘 하며 지내시나요? 가장 최근에는 영화제 게스트로 다녀왔고요. 네. 모종의 사유로 해서 심즈4라는 게임에 나오는 네. 아바타들을 심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심들 머리 위에는 이 보석 모양 그 머리띠를 사고 게임 캐릭터처럼 열심히 살아보기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고 있었고, 안 하던 짓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던 짓들인 것 같기도 한 이상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디서 진행된 프로젝트죠? EBS에서 네. 제안해주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크나큰 비밀도 아닌데 왠지. 네. 작업실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니요, 집에서 그랬어요. 네. 아, 작업실이 따로 있나요? 아니, 작업실은 따로 없어서 그래서 저는 네. 집에서 작업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네네. 그럼 집이 작업실이죠. 그쵸. 아, 네.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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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괜찮으셨을까요? 머리에 그런 걸 쓰고 돌아다니시는데? 저는 혼자 살아서 괜찮은데 네. 촬영 스태프 7분께서 제가 머리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하하하. 그리고 그분들이 저는 안 보이는 척을 하면서 뭔가를 네. 해야 되니까 네. 기분이 너무 묘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평소엔 하는데 안 했다거나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딱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편집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심처럼 쓰레기 버리기를 제가 했었는데 네. 심이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죠? 아니 지금 또 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들떠가지고 초점이 약간 풀어진 눈으로 입이 약간 멍청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네. 쓰레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그게 다요? 그러면 쓰레기가 없어져요. 심지어 세상에서는. 심오하네요, 뭔가. 표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지혜 작가님의 그림이더라고요. 파란 주전자, 토끼풀, 실. 저는 이 그림의 모든 디테일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사실은 편집부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작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표지 제안 주실 때 1번으로 보내주시는 게 편집자님 강력 추천 픽이거든요. 네.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한 몇 시간 동안 주변 설문을 열심히 돌렸었는데, 아 그럼 결국 1번인가 하고. 네. 이거 말고도 그럼 몇 번 다른 게 있었나요? 큰 틀에서는 너댓까지를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도 가장 예쁜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부러웠어요. 이런 매력적인 그림으로 책을 내시다니. 근데 작가님 사진은 또 왜 이렇게 작게 실었을까요? 아, 저는 더 보고 싶은데 사진이 너무 작아서 작가님의 디테일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으로. 뭘 들고 계시는 거예요, 손에? 아, 지금 오늘 갖고 오기도 했는데 천사소년 하긴. 에티에 나오는 네. 그 일루전 스틱의 미니어처 볼펜이라고 할까요? 왜 볼펜이 갑자기 안 나오지? 고장났나? 이런. 그게 네. 굿즈의 서글픈 면인 것 같아요. 네. 내구성이 내구성이 네. 형편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 구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티면. 가격이 볼펜치고 조금 건방져서 그렇지 사실 네. 정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 봤을 네. 때는 해적판 굿즈 같은데 그럼에도 한 2만 원? 볼펜 주제에. 이 작품의 원고료로 마법소녀 고전왕고를 몇 점 샀다라고 하셨어요. 네. 작가의 말에서 그 말에 그렇게 해야만 완결 지을 수 있는 개인적인 서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약간 메커핀적인 얘기였는데 그렇게 말해서 궁금하게 해놓고 사실은 네. 별거 없는 이야기적인 연출이었는데요. 네. 그렇다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 혼자 스스로 설정해놓은 것 중에 프로포즈 삼신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마법소녀 소설을 쓰기 전까지는 제가 마법소녀물에 대해서 애착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고, 아주 가까운 사람 몇몇을 그래요? 제외하면 네. 작품과 관련된 완구, 출시된 완구에 대한 흥미가 더 높았기 때문에 잘 숨길 수 있었는데 네. 큰 마법소녀 아이템들 3점을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네. 누군가 이 취향을 알아내서 나한테 만약 선물을 준다면 난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어도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정도의
그 아이템들이 프로포즈 삼신기인데요. 건 것이 대단히 큰데 결혼까지? 네,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그 세 가지의 아이템을 제가 다 샀어요. 그냥 저 네. 스스로에게 주는 뇌물 같기도 하고 음. 그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프로포즈라고 하면 너무 자기애적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 자기 있어도 되죠. 네. 그럼 어때요? 그게 하나가 네티의 그 네, 일루전 지팡이. 스틱입니다. 뾰로롱 꼬마 마녀 스위트 민트가 사용하는 민트 에로 혹시 마법기사 레이어스를 보셨나요? 봤는데 안경을 쓰는 단발머리 네네네네. 캐릭터 wendy와 썸을 타는 남자 네. 캐릭터가 마법 무전기를 나눠 가지는데 그것을 세인트 오브라고 부릅니다. 그 무전기가 세 번째 네. 와구로군요. 네. 작가의 말에서 세일러문을 언급하셨습니다. 아. 세일러문은 다케우치 나오코, 세일러문의 작가가 평소 즐기던 문화적 요소들로 만들었으니 재미없을 수가 없다. 저는 이 소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미없을 수가 없다. 어떻게 구상하게 된 소설인가요? 작가의 말에 썼던 요술봉이라든지 마법의 콤팩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함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네. 있을까라는 네. 궁금증에서 이런 소설이 있어도 재밌겠다 갈무리해뒀었던 아이디어가 발전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정확히는 네. 웹진에서 소설 연재를 해달라는 제안을 듣고 몇 개월 정도 그 여유를 주셨는데 그동안에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요술봉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고 한 3부로 나눠서 요 편과 술 편과 봉 편으로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그때는 했었고요. 그 기획은 거의 날아갔고 그냥 마법소녀 이야기를 써야겠다 정도만 남은 셈인데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울 콤팩트가 무기로 인식된다는 것은 마법소녀가 국가에 의해 공인된 존재라는 상상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 말을 읽고 법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일반인들이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곳이 보안 검색대랑 네네. 또 다른 한 군데가 법정이잖아요. 장소가 법정이었으면 소설의 장르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작가님의 상상력 덕분에 저도 자극을 받아서 대단히 이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작가 노트에서 후기 밀레니얼 세대로서의 사회 문화적 경험을 언급하셨습니다. 작가님 세대와 다음 세대는 정치적이지 않기가 어려운 입장이다라고도 쓰셨는데요. 소설의 설정이나 인물을 만들 때 MG 세대로서는 어떤 경험이 반영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이 저한테는 의외로 되게 무겁게 들리는데 주인공한테 아무 특징도 부여하지 않으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29살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대학을 그만둔 상태였었고 제 손으로 벌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고 친구네 집에 얹혀 살고 있었고 글을 쓰고 싶지만 뭘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글을 쓰는 걸 누가 바라기나 할까 내가 쓰면 읽어주기나 할까 같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쓰고 싶지 않았고 29살 때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떠들고 웃을 때가 아니고서는 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사람도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러면 뭐지? 라고 느낄 때 주인공이 느끼는 굉장히 자존감 낮은 그런 상태하고 매우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때 저한테 위로가 됐었던 건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길게 일하지 않고 길게 연애하지 않고 나만 이렇게 뭔가 끈기가 없게 살고 있는 건 아니구나. 나 스스로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면서도 나만 이런 게 아니다라고 여겼다는 것은 남들도 나만큼 하찮다라고 생각했다는 말도 될 수 있는데 네. 그럼 이 세대가 다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쓴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겪는 것이 세대로서의 경험이라는 걸 생각한 순간을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의식을 하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언젠가부터 스며들듯이 나만 이런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한 다음 나만 이런 건 아닌가 봐 라고 점점 확신이 강해져가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만 이런 건 아니다 라고 마침표를 딱 찍고 아로아를 만나서 자기 정체성을 전해들은 주인공은 행운의 상징 777번 번호표였잖아요. 이 행운의 상징이 있던 자리에 아로아의 명함을 붙입니다. 무작위에 행운을 걸어두었던 희망의 자리에 타인의 이름 그리고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걸어둔다는 점이 저는 좀 의미심장하게 읽혔거든요. 저는 일단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숫자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죠. 그냥 숫자인데 걸어두었던 자리에다가 대신에 타인의 이름을 붙여둔다는 네. 그리고 그것을 희망으로 대체하는 그렇게 보아주신 그 독해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가요? 그렇게 쓰셔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진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희망의 어떤 자취 같은 걸 보았을 때
그걸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계속해서 보고 싶지 않을까?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어요. 전국 마법소녀 협동조합은 기후위기라는 재앙을 막기 위한 작전을 세우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환상이 아니고 소설 바깥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둘의 만남이 무척 흥미롭고 또 기발하게 느껴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마법소녀라는 설정 말고는 우리의 현실 세계로 느껴지길 바랐어요.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 문제, 위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후재난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이것으로도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을 때 지금도 빙하는 녹고 있는데 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거죠. 주인공이 마지막에 전투를 치르면서 소원의 마법소녀로 각성을 합니다. 이 마법은 다른 마법소녀의 마법과는 다르게 대가를 치르는 마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후불제 마법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왜 이런 인과의 마법을 생각하셨나요? 그게 저한테는 일종의 시대정신처럼 느껴진 것 같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마음껏 사용해온 것들이 누적되어서 빚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도 느끼고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면 너도 이만큼 해주어야 한다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확실하게 기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뿌리 깊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장 크게는 환경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누적해온 것이 있는데 이걸 외면하거나 여기서 요행을 바랄 수는 없다. 갚을 만큼은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갚을 수 있다면 그리고 저질러도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대가를 지불할 수만 있다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 중립적인 힘을 가지고 뭘 할래? 라고 묻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마법이 하필 가장 힘이 센 마법이기도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또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인류를 멸절시키려는 이미래와의 결투는 염세와의 싸움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네. 저는 들었거든요. 작가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직면하고 보면 염세에 빠지지 않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염세한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다라고 네. 까지 사실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미워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쉽게 미워하는 것 말고 어렵게 사랑하는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힘을 얻어버린 이미래의 선택이 소설에 네. 나온 대로였고 저는 염세의 태도가 무기력하고 종종 연결되는 게 쉽게 선택한 길로 가다 보면 당연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결말을 구상할 당시에 혹시 초기화라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신 적이 있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요. 초기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쓰면 소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열리지가 최후의 수단으로 초기화를 사실은 언급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방법이 있다. 그 소설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네네. 저는 난 그렇게 안 쓸 거야 라고 네. 인물들한테 토를 달면서 큰 싸움을 끝내고 세상을 일단 구한 다음에도 주인공이 처한 현실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카드 빚이 남아있고 또 잘렸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직장을 못 나가서. 하지만 이전하고 달리 주인공은 꿈을 말하는데요.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주인공은 왜 변했을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한다고 변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특히 우리 세대에는. 그렇지 않아. 아주 조금씩일지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거든? 이라는 말을 주인공을 빌려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 포함해서 작가님의 다음 작업들 대단히 기대가 되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